매년 CES는 관심을 가지실만 해요. 그래서 올해에서 지금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머릿속에 약간 이제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면 좀 스타디 하실 게 뭐냐면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요번 CES는 엣지 컴퓨팅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메인 화두예요. 엣지 컴퓨팅이.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이 뭔가요, 대표님?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딩 그 컴퓨팅 하는 그 센터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유저의 어떤 마지막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이터가 만약에 서버가 원거리일 수 있잖아요. 아마존의 AWS는 다 다른데 리전이란 말을 써요. 한국 리전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리전. 상암동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거기서 갖고 오는데 만약에 넷플릭스 우리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받는데 미국에서 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트래픽이 심하면 끊길 수 있잖아요. 그쵸? 늦게 오잖아요. 버벅거리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클라우딩 컴퓨팅과 이 디바이스 사이에 가까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컴퓨팅 서비스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네, 맞아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중에는 CDN CDN 들어봤습니다. 네네. 패스트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업체가 많이 올라간다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은 근데 이런 어떤 업체의 개념이 아니라 컴퓨팅이 서비스의 개념이라서 이 엣지 컴퓨팅을 사용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자율주행 데이터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센터로부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러느냐고 끊겼거나 버벅거릴 때 문제가 생겨요. 크죠. 예, 계속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는 엣지 컴퓨팅이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든 디바이스여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니오데이에 니오가 요번에 히트 친 거 뭐예요? 테슬라를 앞지른 거 아니고요. 요번에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 테슬라 빠지고 니오 놀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치 니오한테 눌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니오가 내놓은 그 자동차. 대안이 엄청난 거였어요.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를 자기네가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그 시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 이것들이 좀 했는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FSD라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를 이제 뒤흔들고 있는 그 자율주행 서비스 베타 버전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FSD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료 받는 회사라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FSD에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니오가 지금 요번에 내놓은 엔비디아 거는요 7배가 연산 능력이 높은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전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은 그런 자세한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기 파워 조금으로도 돌아가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테슬라는 굉장히 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자동차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해 버리면 연료로서 사용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내고 있는 컴퓨터가 최적화되어 있고 테슬라의 컴퓨터 프로세스는 웬만한 컴퓨터 회사보다 훨씬 나서 왜냐하면 ARM이나 이런 대가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지금 테슬라 안에 실제 컴퓨터 설계의 1인자들이에요. 그런 그 실제 컴퓨터 설계회사 사람이 와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얘를 7배나 연산 능력이 높은 거를 니오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는 연산 능력이 높으면 어때요? 더 뛰어난 머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건. 7배 그렇잖아요. 똑똑한 건. 근데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니오는 어떻게 대안을 냈냐면 스왑 스테이션.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충전 안 하고 교체해요. 그래가지고 13개 배터리를 갖고 있는 스왑 스테이션을 전 세계에다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들어가서 바로 교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니오가 꽤 설득력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스왑 스테이션을 만드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화를 해버려가지고 빨리 전기 덜 쓰는 그 프로세서가 나와버리면 이 스왑 스테이션은 필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죠. 네, 그거 만든 비용 들어가는 만큼 니오는 수익성을 붙잡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 서브스테이션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빨리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도 니오는 꽉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데 테슬라는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이게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런 면들을 보면 이 전기차도 자율주행을 하려면 엣지 컴퓨팅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갔다가 오면 늦어요. 여기서 바로 프로세싱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잡으려고 엔비디아가 ARM을 산 거죠. 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예, 산 거죠. 그리고 아직 승인 안 났어요. 내년도까지 가야지 되는데 걔가 엔비디아가 암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이 엣지 컴퓨팅에서는 주도권을 잡게 되죠. A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A식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한 5, 6년간 그 엣지 컴퓨팅에 있어서 가장 주된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CS에서 그래서 화두가 그러니까 용어는 한번 알아두세요. MEC라는 용어가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약자. 근데 액세스 A는 빼고요. 그냥 앞에 멀티 M 그다음에 액세스 붙은 그 슬래시로 붙어 있는 한 단어요. 멀티 액세스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의 약자. 이번 CS의 키워드는 MEC. 그다음에 새로운 말 텔코. TL 텔레커뮤니케이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통신회사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약자 텔코. 그래서 통신회사 기반, 왜냐면 5G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텔코 클라우드라 그래서 요번에 아주 많이 이제 회자된 단어예요. 그래서 요번 CS의 키워드는 텔코 클라우드, 그 다음에 MEC, 그 다음에 IoT. 사실은 저희는 IoT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엣지 컴퓨팅은 이 모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핵심 기술을 잡는 회사를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GPU 시대예요. 엔비디아가 그만큼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곧 1, 2년 내에 GPU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식 시대가 와요. NPU? 그러니까 NPU라는 거는 이 A식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다 사용한 뉴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말하는데 이 GPU에서 A식 시대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회사를 저희는 추적해서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딩화되고 클라우딩화되는 서비스의 엣지 컴퓨팅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두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술로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당장 팔려서 돈을 버는 건 IoT 쪽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삼성이 발표한 거 인공지능 청소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완전히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IoT와 그 다음에 5G와 로봇이 AI와 4개가 만나 있는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산업에 투자해야 되겠는지 더 확실하게 결정하고 이제 그쪽 투자를 늘려갈 생각이죠. 근데 CES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의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에요. 그런 모델 있잖아요. 이런 데다 출품시키는 모델은 아직 양산화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하면 여기서 나온 것들이 곧 제품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게 핫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CS를 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이게 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안에 전자제품 거기에 깔릴 제품들을 말해주는 건지. 깔릴 제품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의 과제예요. 그래야 거기다 투자를 해놔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얼리 어답터들이 좋아하는 거를 저희는 쫓아갈 수 없는 게 그건 아직 대중화 안 됐어요. 제가 꿈이라서. 기술줄 투자할 때 대중화 침투율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대중화가 5% 이상 되지 않으면 주가에서 반영되는 드라마틱한 커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5% 이상 들어가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데 덕후들은 그 전부터 좋아해요. 그쵸. 예, 그래서 그쵸. 그건 꿈 상태. 예, 그냥 일찍 써봤다 이 기술을 이 제품을 내가 일찍 썼다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은 떨어져요. 왜? 몇 명 안 되니까. 더 많이 광범위한 사람이 쓰는 게 뭐예요? 대중화. 그쵸. 그죠? 대중화율이 최소한 5% 이상 돼야 저희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로 돌아와요. 예, 물론 3%에도 투자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말하잖아요. 전기차가 올해 2021년에 공식적인 아마 5%대 들어갈 거예요. 중국만 작년도까지 5%대를 못 찍었어요. 4%대 후반 어허. 대중화율이. 근데 유럽이 빠르고 중국도 빠르잖아요. 근데 거기다 미국도 이제 선언했고 예. 사실 요번 CES에서 대대적으로 앞에서부터 달았던 게 ESG예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S.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화두들이 산업에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 산업은 올해에도 틀림없이 돈을 버는 산업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쪽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상을 고를 것인지 그러니까 뭐 저희 같으면 이제 ETF들이 쭉 늘어놓고 고르겠죠.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CS 이제 앞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건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아까 웨어러블 예, 말씀하셨죠. 웨어러블이요. 예, 엄청나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투자를 해도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빠르고요.
원격 의료가 원래부터 열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도 굉장히 빠른 법적인 허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마존도 그쪽에 진출했으니까 한국이 좀 느려요. 근데 이제 한국만 보시면 안 되고 중국과 미국의 그 웨어러블 관련돼서 헬스케어,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쪽 이쪽은 눈여겨볼 수 있다. 이번에 CS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5G하고 관련이 있느냐?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5G와 헬스케어 디바이스 기술 세 개가 합쳐져서 의미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된 거죠. 제가 말한 게 어쩌면 허황된 것 같지만 테슬라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이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을 올곧이 먹은 사람이 있고요. 자동차 회사로 봤었으면 못 먹죠. 일찍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하우스들 전부 다 지금 목표가 올리고 상향해요. 있죠, 상향.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은 잘못을 시인했어요. 내가 잘못 봤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기술을 그냥 단순하게 기술 덕후의 어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있는 기술, 지금 모든 기업이 그 서비스를 점차 받아가는 기술, 이 기술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잘 알고 빨리 찾을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덜 힘들게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그런데 남들처럼 막 열심히 사고 팔지 않았지만 대가는 꽤 괜찮은 대가를 이미 좀 테슬라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 니오는 그럼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제가 아까 니오데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실현 가능성부터 아까 제가 FSD 뭐 이런 것부터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보고 니오에다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떨까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꽤 좋은 어떤 투자죠. 어쨌든 다음번 라방 때는 CS를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하면 저희는 이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주를 5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크리컬하게 지금은 이제 경기 회복에 투자하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을 사고 있는데 이걸 같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이 바뀌거나 이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경기가 진짜 좋아지지 않으면 얘는 팔아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 장기 성장주는 그 꾸준히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시각도 항상 관심을 놓지 마시고 꼭 미국에만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아니고 한국에도 있는데 다만 이런 그런 그 기술의 주류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 세상을 바꾸고 끌고 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그런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좋은 점은 꼭 공부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롱텀하게 가져가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1, 2년 지나도 충분히 대가를 돌려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너무 이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과하게 오른 것 같은 공포감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한국의 시총 10개가 바뀌었다고 체질이 바뀌었다고 말할 때 그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EPS 상승률이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요 76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 기업이에요. 장기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어떤 기술을 보여주고 계속 돈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상태로 76분기를 왔단 말이에요. 두 자릿수 성장, 매출이. 제가 아까 어떤 기업은 매출 지표를 본다 그랬잖아요. PSR이라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쪽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의 투자인데 이건 좋은 점이 뭐냐? 좀 롱텀해요. 너무 막 시장이 그런 거에 불안해하는 부분도 좀 덜하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이제 오늘 한국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크릿한 얘기들을 많이 드린 거지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CS 같이 장기적으로 장기 성장주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을 같이 가져가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은 뭐 목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